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온라이브 진행을 맡게 될 BJ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대선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또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어떤 아이디어와 또 정책 대안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발표는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또 여기서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자, 여기 대본으로는 아주 재밌는데 은하철도 999의 소년 철이를 얼굴만이 닮은 것이 아니고 달리는 기차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정치인, 정치계의 센 누나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전 정의당 대표이신 이정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의당의 당당한 대통령 후보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 정당 활동을 한 16년 정도 하셨죠? 오랜 시간 동안 중앙당에서 정치를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의원이 좀 늦게 된 편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대생에서 노동운동가로 네.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왜 하필 노동운동으로 뛰어들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은 원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 80%가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사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한 20, 30% 그렇게 대학을 가는 네. 사회였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 자리는 걱정 안 하는 이런 네. 때가 있었어요. 네. 이게 갑자기 자꾸 라떼는 말이야. 오늘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또 한 이면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때려치고 네. 저 부조리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죠. 지금 그 대학 때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노동운동을 투신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네. 마주했던 현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궁금하긴 하네요. 84년, 85년 겨울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학교 휴학한 상태에서 일단 길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이 노동 현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취직이 됐던 회사가 구두약 회사였어요. 정말 공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구두약 통이 엄청 납작하잖아요. 네. 그 화학약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액체 구두약을 깡통에다가 제가 눈에 보면서 이걸 담아요. 그때 저랑 같이 입사했던 10대 소녀 2명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얘네 둘이 헛겹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월급날이 딱 됐어요. 이제 얘네들하고 떡볶이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애들을 막 찾는데 안 보여요. 네. 보니까 저쪽에 구석에 세상에 그 두 자매가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타면 네. 겨울 잠바를 하나 사 입을 사서.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월급으로 뭐 동생 학비가 뭐 얼마 필요하다 어쩐다 그러면서 집에서 보내라고 하는 돈 다 보내고 났더니 통장에 한 푼도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겨울 잠바를 사 입을 수 없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했다고 봐야죠. 많은 법안들을 내셨으니까 네. 그 법안 내실 때 관련한 내용의 제도도 많이 이렇게 네. 발의하셨겠네요. 네. 뭐가 있는지 좀 알만한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이분이 이런 것도 했구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국회에 들어가서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은 환경미화원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사회에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또 이분들이 특히나 씻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정도는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냐. 네. 뭐 그런 법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한민국에는 너무 소수의 분들이 과대대표돼 있어요. 법을 다루실 때 300명의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 소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을 과대대표해서 법을 엄청 많이 다뤄요. 근데 대한민국의 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엄청 과소대표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을 하려고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외로움이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 포럼을 출범시켰는데요. 대표님이 출범 세미나에서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돌봄 사회, 돌봄 국가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돌봄 사회, 돌봄 국가란 네. 무엇이고 현 사회의 국가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이 배경되어 돌봄 포럼을 출범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발은 그런 거였어요.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물음이 좀 시작이 됐어요. 물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뭐 아니면 한 100만 원씩 이러면 뭐 많은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전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온 예산을 다 이제 갖다 써야 되는 수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가 정책을 낼 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어떤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현실과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보는 원래 이런 보편이었어, 보수는 원래 선별이었어. 이런 어떤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들, 이제 그거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의 주장이고요. 힘들 때 네. 도와줄 수 있는 곳, 네. 외로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곳,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 네.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래도 다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돌봄 국가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네, 되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청년, 특히나 청년들은 일자리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긍지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돌보면서 혹은 지역 안에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환경을 돌보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일을 하면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참여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고 네. 이를 통해서 자부심도 느끼는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좀 구체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금 발발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제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육아 지원이라든가 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수적인 어떤 지원금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편성하고 나라가 조금 빚지더라도 국민들 부담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큰 뭐 어떤 결정적인 이유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정의당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정의당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의당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숨쉬는 공기는 어떻게 다른가를 항상 상상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 사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큰 파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많은 언론과 정계 인사들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이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지구를 돌보는 생태 돌봄, 그리고 파편화된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돌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노동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그 노동을 돌봄. 그래서 제가 오늘 돌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 오늘 딱 들어보니까 돌봄이 이제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돌봄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돌봄 아기 돌봄 그때 많이 이제 쓰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돌보다 보니까 단어가 참 따뜻하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이정민 대표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